2018 동아일보 공주 백제 마라톤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종익, 해설의 마라톤 전문 해설위원이시죠, 윤여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이 공주가 다행히 오늘 비 예보가 살짝 있었는데 오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구름이 살짝 있습니다만 기온은 8도, 풍속이 남풍이 3m/s로 불고 있고요. 습도는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날씨가 8도 정도면은 뛰기에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달리미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기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물론 대주최하고 주관하시고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래도 좀 쌀쌀한 날씨지만은 그렇습니다. 달리미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네. 날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다행히 비 예보는 이제 마라톤이 대부분 종료된 이후 오후에만 비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공주에서 개최되는 백제 마라톤 동아일보에서 주최하고 있고요. 이 수도권과 충청, 특히나 이 공주가 또 세종시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네. 백제의 정치가 배어있는 이 금강을 따라서 달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주 시민운동장을 출발했어요. 공주시를 이제 돌다가 백제 큰 길을 지나서 다시 공주 시민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코스가 동일하죠? 그렇죠. 네네. 네. 자, 풀코스 부분 18세 이상은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가 이제 5시간에 걸려 있고요. 말씀드린 그 공주시 일원과 백제 큰 길을 지나서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하프 코스는 백제 큰 길로 접어들지 않고 공주시 일원을 돌아서 다시 공주 시민 운동장으로 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코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km와 5km 건강 달리기까지 다양한 연령 그리고 다양한 이 강도로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전년도보다 틀림없이 더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은데요. 풀코스는 1위에서 5위까지, 그리고 하프는 마찬가지 1위에서 5위까지, 10km 부분도 1위에서 5위까지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 세 부분 모두 다 이 강자들이 또 있잖아요. 아마추어 그렇죠. 대회입니다만. 네네. 네, 이름을 이제 날리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지난주 이제 경주 마라톤에 이어서 또 지금 현재 공주 마라톤을 또 중계를 네. 하고 계십니다. 경주해도 박물관의 도시고요. 네네. 공주도 박물관의 도시죠. 신라와 백제를 각각 대표하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양쪽을 다니면서 지금 해설하고 있는데, 이 공주 마라톤대 그 역사와 취지를 보면은요, 공주시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공주 부여간 백제 큰길 완공을 기념하고 또 충청 마라톤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2003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올해가 2018년도니까 16번째 대회가 되겠죠. 네네. 네, 김정석 시장과 양승조 도지사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요, 풀코스 소개 영상입니다. 42.19km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공주에서 북서 방향 이제 세종시를 향해서 좀 달려 나가다가 금강 쪽으로 다시 돌아 내려오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또 부여 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말씀하신 그 백제 큰 길이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입니다. 네, 우측에 금강을 끼고 네네. 이렇게 돌아오는 27.5km에서 이제 조금 지나서 반환을 하게 되겠죠. 네, 저 반환점을 보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오늘 많을 거예요. 네, 이제부터 좀 힘든 이제 다시 마지막 35km 지나서 다시 시민운동장으로 피니시하는 순환과 반환이 함께하는 그런 그 어우러진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자 강성범 씨의 출발 신호와 함께 풀코스 선수들이 가장 먼저 출발을 하게 네. 되겠죠. 자, 선수들이 이제 천안 방향, 천안 세종 방향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마라톤을 뛰기에는요 8도 정도면은 가장 이상적인 기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수들에게는 가장 좋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버페이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훈련했던 대로 그대로만 달려준다면은 모두가 이곳으로 다시 완주의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네. 저 노란 풍선과 빨간 풍선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노란 풍선은 이제 페이스메이커들이죠. 그렇죠. 네. 이제 빨간 풍선은 또 이제 의료진들인데요. 네. 같이 저렇게 달리면서 쓰러진 선수들을 위해서 응급차를 요청한다든지 그렇죠. 하는 역할을 한다더군요. 요즘 뭐 그 레이스 패트롤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서 그
응급처치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두 습득을 해서 네. 아주 도움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풀코스 아마 3시간 안쪽 선수들이요. 네. 3시간 반짜리 이제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달리는 풀코스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 방한용품들을 착용하셨는데 장갑을 끼신 분들도 있고요. 토시 같은 걸 착용하신 분들도 있고. 네. 지금 보시다시피 네네. 빨간 풍선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곳곳에 이렇게 선수들 레이스를 보고 표정을 보고 응급처치를 해주는 아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작년 레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렸고요. 초반에 이제 한 선수가 뛰쳐나가면서 독주로 이제 마무리하는 네.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공주 한옥마을의 모습인데요. 충남 공주시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시민운동장 바로 곁에 있고요. 이쪽 근처에는 또 무령왕릉이 바로 위치를 그렇죠. 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도 있고요. 네, 평소에 이제 주말에 방문을 하시면 볼거리, 먹을거리가 굉장히 또 많은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공주에 위치한 공주 한옥마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공주가 약간은 내륙에 치우쳐 있습니다만은 계룡산 자락의 또 양반의 고장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네, 참 계룡산 하면은 아주 신령스러운 산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맑은 앞서 그 공주시장도 이야기했지만은 금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아주 천혜의 고장입니다. 네. 계룡산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부대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세계 네. 두 번째인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마라톤 대회를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마라톤을 아낄지를 몰라요. 네. 동아 마라톤 같은 경우에 88회를 자랑하는 참 조금만 있으면 이제 100회가 되는데 그러네요. 대단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대회죠. 자, 지금 명단에 저희가 빠르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1017번 참가자가 풀코스 부문에서 최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창하 선수라고 하는군요. 지난해 1위 했던 선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염색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까만 머리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건 그 양승조 도지사도 함께 뛴다고 했는데 오늘 안 뛰네요. 글쎄요. 저는 그 네. 두 분이 한번 실력을 겨뤘으면 재밌는 경기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제 김정섭 시장을 위해서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박창하 선수가 지난해 저희가 달리는 모습을 얘기할 때 박창하 선수를 좀 많이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 자세와 나중에 이제 20-30km를 뛰었을 때의 자세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치면 이제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자세가 흐트러지죠. 네. 지금 같이 이렇게 자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시계를 보면은요. 네네. 6시 3분을 가리키는 자세. 6시 3분. 네. 그 자세 약간 앞 기울이기 자세가 가장 이상적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후반에 지치게 되면은 앞으로 더 굽힌다든가 또는 뒤로 제껴진다든가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데 지금 초반에 7km밖에 안 됐는데 이제 풀코스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같이 가도 참 좋은데 이야기하면서 지루하지 않고요. 같이 가다가 30km 지나서 승부수를 띄워도 되는데 저게 아마추어의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하려고 처음부터 뭐 3시간 가까이를 뛰면서 저렇게 재미없게 달린다는 것이 이게 저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한 30km까지는 같이 가잖아요. 네네. 그러나 나머지 12km의 승부수를 띄우는데 엘리트 선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달리면서 저렇게 처음부터 기차놀이 하듯이 쓸쓸하게 달린다는 것은 재미없는 육상 경기가 되겠죠. 네, 박창하 선수가 지난해에도 독주를 긴 시간 이어갔습니다만 올해도 아마 같은 전략 본인 그냥 페이스대로 가는 게 이제 아마추어 분들의 특성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좀 같이 달려도 괜찮지만 그럼요. 지금 바람이 살짝 불고 있는데 3m/s로 현재까지는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좋죠. 오늘 네네. 구름도 있고 마라톤 선수들이 15도가 넘으면 고통스러운 기온입니다. 네. 15도 이내에 바람도 초속 한 3m 되면은 땀도 좀 식혀지면서 그라운드 컨디션은 최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오주환 선수는 지금 본래 본인 자세보다 약간 좀 트레이닝하는 식으로 가볍게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정섭 시장 사라졌죠? 아마 아까 이제 양보를 하셨는데 페이스가 조금 달랐던 것 같군요. 하는데요. 네. 당시에 그 경주 국제 마라톤을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고 온 선수예요. 그때만 해도 네. 비행기를 처음 본인 타고 첫 경험이었던 네. 거군요. 제가 네. 자료를 보니까 케냐 문바사에서
2시간 30분 뛴 거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 국가 수도에서 뛴 것 말고는 네, 기록이 없었던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것도 기록도 2시간 30분대니까 네네. 거의 뭐 매니아 수준이죠.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 그 경주 마라톤 신기록 수리가 1등을 한 거예요. 뭔가 가능성이 있었던 그래서 제가 그때 선수고요. 보면서 네. 스피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국제 마라톤에 와가지고 그 서울 국제 마라톤 장장한 선수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2시간 5분대로 1위를 차지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네. 아주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작년에도 이제 박창하 선수가 독주할 때 그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선수들 본인 스타일에 맞는 코스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르막을 잘 뛰는 선수가 있고요. 네네. 또 내리막을 잘 뛰는 선수가 있거든요. 내리막이라고 해서 전부 잘 뛰는 건 아닙니다. 내리막을 뛸 때 앞으로 지면하고 각도가 90도가 돼서 쏜살같이 뛰어내려간 선수가 있는 반면에 네네. 뒷걸음질 치는 식으로 뛰는 내려가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코스마다 뛸 때 그 뭐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네네. 너무 그 기아를 선수들 많이 해서 이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아프리카 게임으로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죠. 바레인이나 요르단에 그렇죠. 이제 네.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너무 되니까 네. 우리가 그 한국 신규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가 네. 한국 신규 인정을 해도 세계 육상연맹 기록집에 안 올라가는 것은 한국 신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보시는 화면은 10km 부분에 달려가는 분들의 후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풀코스 지금 최선두가 말씀드리는 순간 나오고 있는데 박창하 선수가 아마 긴 시간 또 독주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양한 부문, 다양한 네. 코스의 선수들을 저희가 비춰드리면서 지금 또 이런 세세한 얘기를 윤여춘 해설위원께서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육상연맹 지금 또 부회장의 네, 예. 위치를 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임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추측성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도 걱정됨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정보기 때문에요. 에르페 선수 기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셨고 한때 큰 화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바레인, 카타르 또는 조르단 이 중동 국가들에서 이제 선수들 수입을 많이 했죠. 네. 저희는 좀 아시안 억울한 면도 있네요. 그렇죠. 네. 아시안 게임을 중계 방송하는데 800m, 1500m 중거리 대회는 네네. 아시아권 선수는 한 명도 없어요. 네. 전부 아프리카 선수들이 기하를 해가지고 서 있는데 이게 과연 아시안 게임인지 아프리카 아시안 이게 참 문제가 된다. 네. 저도 그런 염려를 했는데 그걸 이제 세계 육상연맹에서도 그걸 알고 이렇게 다시 또 규정을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꼭승장에도 다음 행사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상공에서의 하늘 화면이 굉장히 좀 우중충해진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서울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중계 시작할 9시 즈음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던 이곳 서울의 날씨입니다. 자, 10km 부분인데 이미 반환은 넘는 산이 있는데 네. 그 질기 그러니까 엘도레토시하고 이텐 지방이 마라톤 선수 많이 나는데 네네. 그 엘도레토시에서도 칼렌진족이라고 있어요. 네네. 칼렌진족 이제 마사이족, 칼렌진족 이렇게 소수민족 있지 않습니까? 네네. 칼렌진족이 12.9%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이 칼렌진족의 그 역사를 보니까 약탈을 해서 옛날부터 먹고 살았는데 네. 그 칼렌진족은 먼 곳에 한 40km 이상 같은 곳에서 가축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오는 네. 그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해서 그렇죠. 약탈해 오는데 전투 부족인데요. 도망으로 그래서 원래 칼렌진족이 원래 조상 때부터 선조 때부터 달리기를 잘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칼렌직 사람들이 마라톤 하는데 엘도레토시 같은 경우에는 케냐에서 5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네네. 거기에 한 50%가 그 빌딩이 네. 마라톤 선수들 빌딩이라니까. 그렇군요. 그만큼 마라톤- 선수를 많이 배출했다. 그 마라톤 선수들이 지금은 케냐가 세계 마라톤 시장의 한 90% 이상을 잠시. 네. 그러면 심장이 펌프질 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피곤하다는 거죠.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0m 뛰고 나면 막 숨이 차잖아요. 네네. 그때 심박수가 140개 정도 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40개를 뛴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보내지는 혈액의 양이 2배로 더 굵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곤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톤을 뛸 때 내가 1시간 뛰는 사람이 50분을 단축하는 목표를 둘 게 아니라 심박수를 재는 것이 좋아요. 네네. 예를 들어 내가 마라톤 시작할 때 70개를 뛰면은 네. 내가 심박수를 60개로 낮춰보자. 그러면 심박수를 자꾸 뛰다 보면은 심박수가 이제 60개도 되고
또 55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심박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중계하고 있는 제가 심박수가 약 77에서 78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운동 많이 해야겠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네네.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 안정시 심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안정시 있을 심박수라는 때를 것은 말씀하시는 아침에 건가요? 일어나서 네네.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심박수를 재거든요. 네네. 그때 30초를 재서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네네. 가장 정확한 심박수인데 네네. 지금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77이면은 심박수가 제가 볼 때는 한 60개 정도밖에 안 뛰는 거죠. 평소에는요. 그렇죠. 그런 심박수가 이제 에루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도 캐스터도 네네. 페이스도 같이 맞추고 훈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지금 다시 한번 풀코스 선두입니다. 박창하 선수가 이제 젤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일부러 안 먹는 그렇죠. 건가요? 네. 밥도 경기 출발하기 3시간 전에 먹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밥은 3시간 전에 먹으라고 뛰면서 음식물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4시간에서 뛰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배가 고플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네. 에너지 젤을 만든 거지 3시간 이내 뛰는 사람 배고파서 못 뛰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빨리 끝날 그렇죠. 거면 굳이 먹지 않아도 그렇죠. 된다. 오히려 네. 먹고 잘못 뛸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음식물 섭취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조금 몸이 심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 선수들 보더라도 175를 전후하는 선수들이 가장 많아요. 그보다 더 근데 큰 선수는 선수는 180이 잘 없나요? 넘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제 1000m 이하를 뛰거나 예, 예. 이제 200m, 400m 중장거리 선수들의 그렇죠. 체격인데요. 체격이죠. 그런데 네. 마라톤 뛰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선수예요. 네. 그만큼 아마 본인이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나야죠. 네. 노력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100m를 13초 뛰는 선수가 노력한다고 해서 10초 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예를 들어 태극기를 달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은 그 타고나야 된다고 봐야죠. 그 타고난 선수들을 잘 발굴해서 그 선수들을 잘 키워내는 것 또한 이제 주변에 있는 우리 달리미를 응원하는 분들의 또 사명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럼요. 네. 조금 제일 전 중요한 게 네네. 스승을 잘 만나요. 그렇군요. 네. 시드니 올림픽에서 일본 여자 마라톤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다카시 나오코의 그 일기장이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네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어제 금메달을 따서 오늘 아침에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더니 변한 게 아무거나 없구나. 네. 그런데 우리 감독님이 안 보인다.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드셨나 봐. 나는 그 금메달을 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 우리 감독이 세계 제1의 감독인데 내가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은 우리 감독의 죄를 짓는 것이다. 네. 그 참 얼마나 그 대단한 선수입니까? 어떤 선수들 되게 보면은 내가 잘해서 금메달 땄다고 하지. 그렇죠. 네. 뭐 선생님 생각해서 인터뷰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잘 없죠. 그래서 우리 다카시 나오코가 일본에서도 지금 최고의 스타로 이렇게 네네. 발돋움하는 게 그런 겸손함, 이런 거 스승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선수가 달리기만 잘한다고 세계 제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전 말씀해 같은 나라가 큰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구가 대구시 인구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아주 작은 그런 나라인데 우사인 볼트가 육상을 해서 1년에 1000억 이상 수입은 그 자메이카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거부라고 네네. 우사인 볼트 정도 되면은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올림픽에서 우리가 이걸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축구장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2, 3만 원이면 들어갑니다. 그런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거기서 놀란 것이 우사인 볼트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세계적인 선수도 네. 지도자 앞에서는 그렇게 참 지도자 존경하고 네네. 지도자를 그렇게 딸고 지도자의 지시를 그대로 이어왔더라. 이것이 바로 지도자와 선수 간의 신뢰가 있어야만 좋은 선수가 만들어지고 기록이 향상되는 것이다. 네. 제가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사인 볼트 선수가 한국에 왔을 때 있잖아요. 대구에 왔을 네. 때. 그때쯤에 나온 이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유명한 이제 내셔널 그 지오그래픽 다큐 디스커버리 채널 다큐였는데 그 당시 이제 우사인 볼트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안고도 일단 그 전 올림픽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스승과의 자메이카에서 훈련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그 스승께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는데도 절대 거부를 하지 그렇죠. 않더군요. 예, 예. 네. 제가 지금 그 말씀 같이 드리는 건데. 네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금강교입니다. 이게 금강교. 예, 금강교고 이 공주에서 예전에 유일하게 다리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여기에 이제 버스도 지나가고 뭐 인력가도 지나가고 네네. 달구지도 지나갔던 다리인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산이 저게 이제 공산성이거든요. 그렇군요. 공산성이 예, 위치를. 공산성이 이제 네. 성벽이
지금 나무를 이제 안배가 잘 안 보이는데 네네. 왼쪽에 이제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렇죠. 그런 그 공산성이고요. 지금 저 금강교가 지금 이제 1차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 옛날에는 양쪽 차선으로 차가 버스가 2개 지나가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했던지 이 좁은 도로를 그렇죠. 차 2대가 이렇게 마주보고 유일한 다리였습니다. 이 오른쪽은 아마 자전거와 사람을 위한 인도죠. 도로로 그렇죠.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일방 통행로로 일반 통행으로 돼 있죠. 네, 아주 오래된 다리죠. 이 선수들이 이제 다시 금강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박창하 선수와 남평우 선수. 남평우 선수는 이제 새로운 경쟁자인데 박창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본인 페이스를 가지고 쭉 달려나가는 스타일. 남평우 선수는 일단 추격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 멀었던 구간을 추격해오는데 남평우 선수도 꽤나 많은 체력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쫓아가는 입장이 더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자세를 보아서는 두 사람 다 흐트러짐이 없이요. 네. 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6시 3분의 자세. 네. 그러니까 시계바늘에서 이제 분침이 이제 상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5km인데 아직 못 들어온 어린 친구들도 있군요. 네. 지금 오른쪽에 같이 뛰시는 분은 연세가 꽤 되어 보이시는데요. 정말 이 연세를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 육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등산이나 아버지랑 이렇게 조깅 같은 걸 하면 지도자분들께서 함께 하셨네요. 지금 이 풀코스 선수들에게까지 금강을 끼고 달리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곳까지도 이제 비가 내리고 있네요. 풀코스 이미 북부 반환점을 돌아서 지금 남부 반환점 백제 큰 길을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네. 탄천면 쪽으로 부여 쪽으로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부여 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여 논산 방향으로 남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박창하 선수와 김성호 선수라고 하는군요. 정정해드리죠. 박창하 선수와 김성호 선수가 여전히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김성호 선수는 이제 박창하 선수에 이어서 새롭게 나타난 이번 대회 스타인데요. 뭐 마라톤 대회라는 게 매해 치러지더라도 또 매해 새로운 스타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또 김성호 선수라는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박창하 선수가 해가 있을 때는 고글을 끼고 달렸는데 지금은 또 벗어버렸군요. 두 선수 모두 이 저지가 땀이 아닌 비로 많이 젖어 있는 상황인데 자, 선수들 체온이 일단은 뭐 현재 기온이 13도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젖은 상황에서는 체온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선두권에 달리는 선수들은 괜찮습니다. 이 비가 네. 그렇게 경기에 큰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네. 엘리트 선수들 같다면 지면이 미끄러워서 아무래도 네. 기록에 손실을 보게 되는데 차고 나가는 힘에 네, 좀 그런데 손실이 지금 있군요. 오히려 더위를 적셔주고요. 네네. 하기 때문에 바람만 강하게 불지 않는다면은 이 마니아들에게는 그렇게 큰 경기의 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풀코스 최선두 선수입니다. 하프 선수들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비가 좀 오고 있긴 한데 한 10시 20분경에 하프 선수들이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지금 풀코스 선수들은 이미 공주 보호를 통과를 하고 있네요. 선두권에 달리는 사람들은 이 비가 와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네네. 이제 후미에 지친 사람들 있죠. 풀코스에서도 후미에 네, 처진 풀코스나 사람들. 하프나 네네. 비에 지쳐서 주저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앞에 선두 달리는 사람들 오히려 땀을 식혀주고 우리가 가장 기록이 좋게 나올 때가 보슬비 내릴 때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단 이제 신발도 발이 좀 미끄럽고요. 지면에 스보드로 마찰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엘리트 선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뭐 기록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니까 같은 조건이잖아요. 오히려 이 선수들은 지금 뛰는 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기록이. 그렇군요. 네.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있을 수도 네. 있지만 저희가 이제 경기장에 보시면은 뭐 엘리트 선수들 경기에도 있는데 그 분수비를 이렇게 쏟아주는 기구가 장치가 돼 있을 네, 때가 샤워 있잖아요. 터널, 그렇죠. 그렇죠. 샤워 터널 여름에 있잖아요. 뛸 때 샤워턴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선수들에게 땀을 식혀주기 위해서 좋아요. 10km 부분에는 어제가 또 할로윈이었는데 뭐 서양의 이제 명절입니다만 네. 할로윈에 맞춰서 아마 외국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이제 복장을 갖추고 참가하신 분들도 있네요. 잘 달리네요. 네. 자, 지금 경기장 쪽에는 오히려 코스에 달리는 선수들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창하, 김성호 선수, 검은색 상하이의 선수가 박창하 선수고요. 1017번의 넘버링. 그리고 같이 달리고 있는 흰색 상의의 선수, 이제 1009번 선수군요. 김성호 선수입니다. 엘리트 부분에는 이제 본인 참가 기록으로 넘버링이 좀 부여가 되잖아요. 네. 아마추어 선수는 그냥 참가 신청 순서대로 그렇죠. 부여가 되죠. 무작위죠. 네, 김성호 선수가 아마 신청은 조금 더 빨리 했는데 지금 두 선수가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 재밌는 의상을 입은 두 선수가 이제 막 통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하프 코스 최선두 선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1시간 17분. 지금 손짓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하프 코스는 21km. 뭐 엘리트 부분 선수들은 하프면은 1시간 떼면 이미 끊어내죠. 이봉주 선수가 기록이 우리나라 하프 기록인데 1시간 1분이거든요. 1시간 1분 04초. 아, 네. 그런데 지금 엘리트 선수들은 1시간 5분 이내면은 선두권들 다 들어오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시간 여기부터 20분 넘어야지만 네네. 가능하리라 봅니다. 많이 하는. 일반 선수들은 네. 1시간 20분 선수들 20분 대기로. 자, 이 두 선수는 말씀드렸지만 백제 큰 길 이미 금강보를 통과를 했고요. 금강을 따라서 금강변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이제 금강보가 보이고 있네요. 네. 자, 지금 박창하 선수를 보시면은 전년도와는 또 다른 모습. 일단 머리가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달릴 때는 굳이 고글이 필요가 없군요. 오히려 이렇게 그 비가 온다고 하면은 네네. 그거를 준비를 안 하는 게 좋죠. 네. 지금 1009번처럼 오히려 캡을 준비했으면은 훨씬 더 효과를 보는 거죠. 김성호 선수처럼요. 네, 비바람이 네. 눈을 찌르니까 박창하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거죠. 저희 자막 표기에 좀 오류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죠. 남평수 선수라고 합니다. 남평수 선수. 박창하 선수가 지난해 달리는 거 보고 지금 보니까요. 네네. 지난해보다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훈련량이 많았다고 네. 추정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좀 상체 크기가 많이 줄어든 것 네. 같아요. 자, 지금 박창하 선수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달리는 자세도 작년보다는요 네. 이 템포가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좀 짧은 템포로 네. 다다다 뛰는 느낌이 있었다면 리듬을 타죠. 올해는 리듬을 좀 타는 느낌인데 아마 본인도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습을 많이 한 거죠. 네. 아무래도 직장도 다녀야 되고 네네네.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면 연습량이 소홀한데 이제 또 연습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은 저렇게 자세도 또 왜냐하면은 이게 체중이 빠지게 되면 자세도 릴렉스하게 또 움직이거든요. 부드럽게. 네네. 자, 지금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약 절반 가량이 조금 안 되는 곳에 선수들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하프코스 선수들이 1시간 20분이면 이제 거의 네. 완료가 된다고 했으니까 21km 정도를 풀코스 선수들이 아마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선수들이 달리는 속도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현재 선수들의 속도도 저희가 표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기록 이제 킵초게 선수가 약 21km대라고 하셨나요? 네, 21km로 계속 달려야 된다고. 시속 21km. 그렇죠. 시속 21km가 차에 타 있을 때 느린 거지 사람이 그 속도를 낸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네네. 속도로 42km 간다는 게 그게 대단한 그렇죠. 거죠. 42km를 그 21km 속도로 예, 가야 42km 됩니다. 간다는 게. 네. 좀 단적인 예로 표현을 해드리면 아까 이제 볼트 선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사인 볼트 선수가 100m 최고 기록을 세울 때 33km였습니다. 네. 시속 33km가 그렇죠. 조금 안 됐는데 초 58. 지금 그렇습니다. 100m 최고 기록인데. 네네. 이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참 제가 볼 때는 제가 방송을 접을 때까지는 세계 기록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9초 58이 안 장담할 깨질 수- 예.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왜냐면은 네. 칼 루이스 같은 경우도 신장이 18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좀 작은 편이었죠. 그 전에 칼 루이스도 컸죠. 그렇죠. 벤 존슨 같은 경우는 17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벤 존슨이 작았고.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에 보면은 단거리 선수는 신장이 크면은 불리하다.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는 175에서 18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근데 우사인 볼트는 196이에요. 굉장한 그러니까 거구잖아요. 우사인 볼트는 네. 400m 올라가 주종목 선수였죠. 네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코치도 100m를 잘 뛰는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장만 보고
주종목을 400m로 정해서 했는데 이 우사인 볼트가 그 운동을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400m가 마라톤만큼 운동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네. 그 외 그 단거리도 아니고 어중뛰어서 중거리도 아니고 네네. 전력지로 400m를 뛰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이제 운동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하니까 코치가 그럼 200을 하자. 200m를 뛰다가 보니까 이제 100m 스피드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100m를 한번 뛰어봤는데 기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 두 번째 올림픽 때 나왔던 게 그게 올림픽 금메달 딴 거죠. 아 대단하네. 그러니까 네. 본인도 몰랐고 지도자도 몰랐고 100m에 소질이 있는 것을 신장만 보고. 네네. 그러니까 신장이 196cm가 일반 선수들은 100m를 뛰는데 42보에서 43보를 뛰는데 네네. 우사인 볼트는 한 39보에서 40보. 그러니까 두 발짝 세 발짝 더 그렇죠. 뛴다는 거죠. 김구경 선수는 거의 10발을 더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신장이 큰 보폭에다가 순발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네네. 참 세계 기록을 계속 연거푸 수립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 10km의 가장 뒤처진 선수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박창하 선수와 남평수 선수 뒤로는 선수들이 좀 많이 뒤처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요. 돌아와서 이 두 선수와 함께 풀코스 선수들의 모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약 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본래 이제 예정된 기온상으로는 17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기온인데 체감 온도는 7도. 지금 백제 큰 길을 달리고 있는 두 선수에게도 굉장히 큰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같이 달리고 있던 남평수 선수가 떨어져 나가고 박창하 선수가 혼자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풀코스에서 앞선 선두 두 명이죠. 박창하 선수와 남평수 선수 뒤쪽으로 꽤나 이제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지금 뒤쪽에 많이 처진 선수들이 있죠. 남평수 선수가 2위, 풀코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박창하 선수입니다. 자, 백제 큰 길에서도 부여 방향으로 쭉 달리다가 한번 턴을 해야 되죠. 반환점을 한번 돌아서 다시 공주시민운동장 쪽으로 달려 올라가야 하는데요. 박창하 선수 어깨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보니 이 선수도 긴 시간 달리면서 꽤나 지친 것 같습니다. 1시간 현재 30분 이상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박창하 선수. 이 비가 오면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접지력 저하로 인해서 기록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정도 비면은 달리는 선수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함께했던 윤여춘 해설위원의 말씀에 따르면은 좀 후미에 처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체온 저하를 겪을 수도 있다고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보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미 선수들은 금강보를 통과한 이후에 강하류 쪽으로 계속해서 우측에 금강을 끼고 달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제 이곳은 도로가 통제되어 있는데요.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시의 날씨는 우천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온도는 9도, 체감 온도는 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동풍이 4m/s로 불고 있고요. 강수량은 1mm입니다만은 지금 짧은 시간에 내린 1mm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좀 가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보보다 좀 빠르게 비가 많이 내렸고요. 이대로 이제 한 12시 정도까지는 비가 4에서 5mm 정도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몸이 좀 무거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박창하 선수가 좀 리듬을 탄다고 저희가 조금 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박창하 선수 달리는 모습을 보면 아까보다는 어깨도 많이 올라가고 템포가 많이 좀 빨라졌네요. 발을 내딛는 이 리듬이 많이 빨라졌습니다. 이 금강이 금강 휴게소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금강 주변이 참 풍광이 좋은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경찰 그리고 소방 관계자분들께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박창하 선수의 모습입니다. 전년도 우승자
디펜딩 챔피언이죠. 아마 본인에게 잘 맞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면은 큰 문제 없이 달려나가고 있군요. 박창하 선수 아까보다는 이제 몸에 묻은 물을 좀 닦아내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지금 고글은 아닌데 손에 뭔가를 좀 쥐고 있군요. 앞서서 에너지 젤이죠. 젤을 섭취하면서 본인 체력을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2시간 때 뭐 3시간에서 2시간까지 그 사이의 기록을 가진 선수들은 중간에 이제 뭔가 섭취하는 것을 굳이 꺼려한다. 뭐 배고파질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희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선수들이 다행히도 저희가 SLTV 뭐 통해서 다양한 종목을 보내드립니다만은 이 사이클 종목과는 다르게 또 우천이라고 해서 크게 사고의 우려는 없지만 결국 이제 건강상의 이유, 체온 조절에 항상 저희가 걱정을 하게 되는군요. 중간중간 시간도 점검을 하면서요. 지금 출발 시각을 알린 지 1시간 39분이 경과됐습니다. 아직 반환점은 돌지 못했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풀코스 골인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10분 정도 뒤인 11시 50분 정도 풀코스 골인이 예상이 됩니다. 이 하프코스 시상식이 풀코스 골인 시에 아마 같이 치러질 것으로 저희에겐 전달이 되어 있는데요. 달려나가면서 지금 기상 상황으로 보이는 것도 이제 고속국도인 것 같은데요. 박창하 선수는 이미 그 구간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풀코스 1시간 41분째 달리고 있는데 이곳은 또 해가 뜨는군요. 자, 비도 내렸다가 구름도 꼈다가 해도 떴다가 오늘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창하 선수는 다시 고글을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비가 잦아들었고, 자 다시 달려나갈 때 지금 일반 차량인 것 같은데 아마 이 2위권이죠. 박창하 선수 뒤쪽으로 간격이 벌어지면서 아마 통제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통과를 했군요. 아마도 오주환 선수죠. 오주환 선수, 에루페 선수는 이미 이제 골인을 한 것 같습니다. 10km로 참여를 했는데 청양에 이제 본적을 두게 된 에루페 선수고요. 조금 전 보이던 그 교각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라고 하는군요. 금강을 이제 지나가는 천안 논산 고속국도를 이미 통과를 해서 백제 큰길 휴게소를 지나서 겸상동 마을회관도 이미 통과를 했고, 공주시 시청기점으로 10km를 공주시에서 멀어진 박창하 선수입니다. 가는 길에 이제 큰 주유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공주시 경계면을 이미 통과를 했군요. 박창하 선수는 반환점을 아마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뒤에는 계속해서 남평수 선수 한 400-500m 간격이 되는 것 같죠. 300-400m에서 400-500m 정도의 간격으로 추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창하 선수가 달리는 이 구간만 또 이렇게 해가 뜨고 있기 때문에 마른 몸을 적셔주고 좀 식은 몸을 다시 달궈주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전년도 박창하 선수의 기록을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오늘도 페이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독주에서 또 자신감이 있는 선수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미 금강에서 만수교 방향, 괴제라고 하죠. 괴제라는 지명을 가진 곳인데 만수교까지 이미 접근을 완료한 박창하 선수입니다. 현재 늦잠나루 방향, 노점이군요. 노점나루 방향, 금강을 끼고 백제 큰길 계속해서 부여 방향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여 방향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부여뿐만 아니라 계속 달려가면 청양도 만날 수 있고요. 청양을 거쳐서 이제 부여를 가게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금강을 끼고 풍광도 좋고 즐기고 볼거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에는 또 효심각이 위치를 해 있고 지금 이제 만수리가 보이죠. 여기서 이제 금강을 끼고 달리면서 이제 백제보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현재 1시간 45분. 남평수 선수가 빠르게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만수교를 통과 중인 박창하 선수의 모습.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삼배를 키우는 곳인가요? 작은 삼배실. 이제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장 빠른 선수였죠. 킵초게 선수가 시속 20km대. 현재 박창하 선수는 그거보다는 조금 안 되는 시속으로 달려 나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이 이제 금강의 하류, 금강의 좌측을 달리고 있는 백제 큰 길인데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해가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창하 선수는 또 긴 시간 혼자 달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자, 중간 이제 보급 지점에도 32.5km 지점이 이곳에 남았으니까 아마 4, 5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동아일보 2018 공주 백제 마라톤 윤여춘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레이스를 해줘서 오히려 선수들보다도 선수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마니아들은 일주일마다 뛰니까 오히려 페이스는 안정된 페이스로 달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이 아니라 이제 본인 페이스로 봤을 때 그렇죠. 안정될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비도 그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해가 너무 그렇게 강하게 내리치게 되면은 밑에서 이제 습도가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습도가 네. 올라오면 이제 사우나 레이스가 되는 거죠. 네. 비가 올라오면은 계속 비가 조금씩 오는 게 좋은데 선수들에게는 지금 박창하 선수 같은 경우는 한 10km 조금 더 남았는데 네네. 지금 햇볕이 강하게 내리치거든요. 네네. 더 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합 코스에 참가한 외국인 분들이 저렇게 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선진국 스포츠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동북아시아 3국이죠. 한국, 중국, 일본이 이제 뭐 선진국의 반열에 다들 올라섰는데 그렇게 네. 비교해봤을 때는 이 동북 세 마리의 용 중에는 마라톤에서 지금의 가장 우위는 어느 나라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본이죠. 그렇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국민성이 네. 마라톤을 참 좋아하는 국민들입니다. 네네. 일본에도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지. 그렇죠. 네네. 일본도 근데 일본은 그 말이 옛날에 없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면이 바다니까. 네네. 그래서 일본의 그 군사 교육이 이 달리는 것이 군사 교육이 아주 필수 조건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적인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골프 같은 운동. 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동적인 운동 많이 좋아하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2월달에 도쿄 마라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마라톤대 서울 국제 마라톤대 참가비가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참가자가 30만을 넘어서죠. 그래서 그 추첨을 해서 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참가를 하고 싶어도 선발이 안 되면 못 하는 거군요. 시카고 네.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명이 지원하니까. 대단하네요. 그래서 시카고 한 4만 명 정도가 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을 뛰고 싶어도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당첨이 돼야만 뛸 수 있다고 그러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반 참가자들의 그렇죠. 규모를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시카고 마라톤을 뛰려면은 30만 원 정도를 그 참가비를 내야 됩니다. 300달러. 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가 가장 많이 참가하는데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는 이렇게 뭐 하프 10km 있는 게 아니고 풀코스만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평균 한 200명 정도 가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시네요. 그래서 거의 갔다 오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네. 이런 패키지로 다 보스턴 마라톤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그 네네. 런던 마라톤을 예전에 그 이봉주 선수 달리는 걸 중계 방송하러 갔었고, 네네. 로테르담도 갔었고, 베를린도 가고 다니게 보면은 거기 가면 우리나라 참가자들이 한 100명씩은 꼭 이상 이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있네요. 예, 많이 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민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직접 가시는 분들 규모도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스턴 마라톤 뭐 몇 기 다녀온 사람들 그런 네. 그 뭐 모임도 만들어서 몇 년도 활동도 하고 있고요. 마라톤 출신 네. 이런 식으로요. 네, 네, 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박창하 선수가 최선두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백제 큰 길에서의 순환점을 돌아서 지금 네. 다시 공주시 방향으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해보다 더 잘 뛰어요. 네네. 그냐면 잘 뛴다는 것은 몸도 체중도 많이 빠졌고요. 그만큼 연습량이 많았다는 것이 우리가 그 좀 자세만 봐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상체도 작년보다 덜 흔들리는 것 네. 같고요. 네. 뒤에 앞서 같이 달리던 분이 지금 뒤로 쳐졌잖아요. 남평수 선수요. 네, 그 선수가 기량이 떨어진 게 아니라 박창하 선수 기량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페이스를 오히려 박창하 선수가 더 잘 끌고 가고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자, 이제 약 10km 남았죠? 네네. 지금 현재 32.6km니까. 32.6km 지점을 통과한 박창하 선수. 마지막 역시 관건은 이 페이스가 마지막까지 유지가 되는 것. 본인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요. 네. 그것이 관건인데 남평수 선수는 살짝 페이스가 떨어졌고 박창하 선수는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 풀코스를 달리는데 네네. 지금 봐서는 보폭이 한 1.5m 이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네. 앞서 말씀드린 28,130번을 뛰는데 네네. 우리가 만보기 아니십니까? 네네. 사실 5km를 걸으면은 만보를 숫자가 안 나옵니다. 5km 걸어봤자 한 8,000보 정도. 네네. 근데 28,000보를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직 칼로리가 많이 소비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마라톤을 뛰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마라톤 한번 완주한 2,600 칼로리 정도 를 벗어난 어떻게 되면 저 작은 프로 정도 3시간 이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꿈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볼 때 마라톤 서울 국제 마라톤에 2만 명이 뛴다고 해도 네네. 서브3 하는 사람들이 한 1,500명 이내니까 네네.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상위 10% 이내. 그것도 준 프로급의 실력이다. 네. 지금 박창하 선수가 약 9km 가량을 남겨놓고 지금 2시간대 기록을 만들어냈거든요. 어떻게 지금 일단 서브 3는 신청을 예, 하나요? 신청해서 네네. 이제 찾게 되는데 사실 저렇게 완주했을 때 사진 한 장도 없이 완주하면 참 재미도 없고 근거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세계에서 체육 수준을 우리가 봤을 때 육상에서 메달을 몇 개 따느냐가 그 나라 수준을 알아본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운동의 네. 기본이 스포츠 1번지가 육상이니까. 네네. 참 달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게 세상사 답답하고 일 안 풀릴 때 한번 달려서 땀 쭉 빼고 나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달리려고 하면은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또 걷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공원이나 그렇죠. 뭐 네네. 운동장이나. 네네. 처음엔 걷기로 시작하다가 예를 들어서 걷기로 시작해서 이제 다리 근육이 조금 이제 단련이 되면은 네네. 이제 조깅을 시작하는데요. 네네. 조깅하고 걷기하고 중간을 우리가 샤킹이라고 해요. 네네. 샤킹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뛰는 거야, 걷는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살살 뛰는 걸 얘기하는데 샤킹으로 가볍게 시작해서 한 1km 정도는 천천히 달리다가 또 숨이 차면은 또 한 1km 걷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심장을 더 크게 흔들어주고요. 네네. 내장기가 흔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도 많이 해소가 되죠. 특히나 이 내장 지방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살을 빨리 빼려면은 아무래도 상하 운동을 해주는 게 좋죠. 뛰는 게 제일 좋더군요. 그럼요. 네. 자, 박창하 선수가 여전히 35.6km까지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미에 따라붙었던 남평수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현재 35.6km라면 약 7km 가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지금 2km를 주파를 언뜻 계산해 보면 네, 한것 그렇죠. 같은데요. 박창하 선수 굉장히 좋은 페이스, 빠른 페이스. 전년도보다는 확실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몸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하셨었는데 지금 상체가 좀 많이 얇아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준 프로 뭐 일반부에서도 뛰어난 분들입니다만은 체지방 검사를 요즘에는 저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은 보통 몇 % 정도를 봐야 될까요? 체지방을요? 그러니까 체지방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요즘에 헬스라고 하죠. 네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지구력 근육, 그러니까 가슴을 크게 만들고 또는 어깨를 막 크게 근육을 만드는 것은 무게를 많이 해서 횟수를 적게 하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근이 발달하죠. 예, 빨리 지근을 발달시키려면은 무거운 걸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은 또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금방 또 몸이 또 왜소해집니다. 그 사이 빠져나간다고. 근육도 빠져 예. 그 사이가 지방을 차지하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네. 무게를 적게 해서 횟수를 많이 해주는 거.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화배우 권상우 씨 있잖아요. 네. 이소룡 몸매 같은 그렇죠. 거죠. 권상우 씨 같은 경우가 무게를 적게 해서 오래 횟수를 많이 하니까 잔 근육을 만들게 돼요. 네. 그게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한 몸이 지구력 근육이죠.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큰 근육을 만들다 보면은 보기도 좀 흉하고요. 네네. 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금방 빠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기구를 사용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박창하 선수의 시속이 약 17.7km 정도가 표기가 됐는데, 네. 이 기초계 선수가 21km인 것도 대단한데 아마추어 선수가 많이 지금 달리는 거죠. 네, 17.7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거죠. 네. 굉장히 차가 막힐 때 저희가 갑갑하게 느껴지고 20km 이하면 차가 이게 달리는 건가 차랑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사람 한 명이랑 말 수백 마리가 끄는 차량은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은 소형차도 200마력을 달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네. 혼자서 이거를 42km 동안 이 속도로 달려 나가고 있는 그동안 팀의 일원이 돼서 단체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경기를 포기하게 되면은 모든 경기를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끝까지입니다. 네. 왜냐?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나로 인해서 우리 팀이 기권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 선수가 운동선수로서는 당연한 행동이고요. 네네. 예, 뭐 혹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스포츠 정신이죠. 스포츠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거 아까 이제 선수들에게 네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엔 그런 네. 투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번 대회 공주 백제 마라톤에 참가한 여러 일반인 선수분들께서는 건강이 우선이라는 그럼요. 것을 저희가 다시 그럼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직업 선수고요. 네네. 여기는 건강 마라톤이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려면 이제 뛰셔야 되는 분들이고 박창하 선수는 전 직업이 참 궁금해지네요. 이 군인 경찰 분들께서 간혹 이렇게 달리는데 심취하신 분들을 몇 분 봤는데 지금 물을 마시려다 말았어요. 네. 네. 어떤 지금 반대쪽에 있는 분이죠. 그렇군요. 반대쪽에 있는 분인데 이제 37.5km 가면은 스펀지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 가면 스펀지도 있고 또 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류에서 물을 마셔야 되겠죠. 네.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 반대쪽으로 가면은 저건 이제 실격되는 거죠. 실격 처리가 될 수도 그렇죠. 있군요. 네. 본인 진행 방향에서만 네.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약 5km 간격으로 저렇게 급수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네. 조금만 더 가면 아마 또 5km 정도밖에 남지 5km 중간에 네네. 7.5km 7.5km부터 시작해서 스펀지가 또 있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급수대인가요? 그게? 아니요. 네. 매 5km마다 급수대가 있고요. 5km. 그 중간에 네네. 또 이제 땀을 식히라는 스펀지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2.5km 가면 스펀지도 있지만 거기에 또 물이 또 보충돼 있습니다. 물을 네네. 마시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또 마시면 되니까 네, 땀도 거기서 좀 닦아주고 거기서 한 모금 하면 괜찮죠. 그렇군요. 지금 박창하 선수의 몸에서 입김인지 김인지가 막 펄펄 끓어오르네요. 지금 네. 이제 비가 그치고 네네. 이제 태양이 저렇게 오히려 관절을 써줘야지 그 류마티즘 같은 것도 좀 늦출 수 있다는 기사도 제가 언뜻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미 진행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우리 이주호 캐스터가 네네. 마라톤을 방송을 하시면서 네네.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많이 찾아봤죠. 네. 제가 무릎 수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네.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안 쓰면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네.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박창하 선수가. 네.
다 마시지 않고 따라내고 입만 헹구는군요. 저것도 이제 몸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한 요령인 거죠. 네. 네. 달리면서 물을 마실 때는 저게 참 먹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딱 잡아서 좁게 해서 이렇게 갖고 조금씩 마시는 방법인데 지금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잡다 보면은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소량씩. 그렇죠. 네. 저 먹어보면 많이 먹어봐서 지금 스펀지는 거부하고 물만 조금 섭취를 했습니다. 도로가 살짝 젖은 이곳은 이제 해가 들어오지 않는 음지인 것 같고요. 네. 아마 피니시까지 더 이상 비는 쏟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뭐 5km 조금 안 남았으니까 네네. 이제 발걸음이 이제 가벼워질 겁니다. 그렇군요. 공주에서 참 먹을거리도 많을 텐데 육상이 이제 42km, 굉장히 많은 거리, 많은 칼로리를 또 소모하게 될 텐데요. 끝나고는 어떤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부터 뭐 육식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죠. 네네. 이제 죽 같은 걸로 이제 달래줘야죠. 아, 속을 달래주고 네. 충분한 휴식을 갖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달리고 나면은 또 뭐 빈대떡도 있고요. 네네. 여기에서 뭐 음식물도 또 같이 또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 저 공주 하면은 그 물론 그 육질이 단단한 아주 그 유명한 그 밤이라든가 네. 또 계룡에서 나오는 백일주 그렇죠. 유명하죠. 이런 것도 네. 또 구입을 해서 네. 오늘보다는 좀 되게 마음을 가져가셔서 속을 달래서 네네. 먹는 것도 괜찮죠. 회복을 충분히 하신 뒤에 음주를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잘 뛰네요 오늘. 네. 보니까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요. 저 발이 더디는 것이 체중을 실어서 발을 디디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상당히 가벼워요. 네, 사뿐사뿐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뿐사뿐 또는 이제 체중을 좀 실는 건 터벅터벅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는데 지친 발걸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온도가 14도인데 네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15도가 넘게 되면은 고통스러운 달림이 된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아주 오늘 컨디션은 그라운드 컨디션 참 좋습니다. 네. 자, 박창하 선수 바로 뒤쪽에는 이제 남평수 선수가 있었고요. 양승조 저 국회의원이 네네. 이번에 이제 충남 도지사가 됐는데 네네네. 충청남도 육상연맹 회장을 10년을 넘게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네, 하셨네요. 그래서 충청남도 육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데 저는 그 양승조 지사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네. 아마 충청도에 이제 지사가 됐으니까 육상 발전에 옛날에는 장거리를 최고 잘한 곳이 충남이었어요. 충남 출신들이 그렇죠, 가장 잘했군요. 특히 지금 이제 뭐 대전 광역시가 나눠져 있지만은 대성고등학교 하면은 아주 그 장거리의 메카였었죠. 그렇군요. 전국대회 아주 삭스리하는 그런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마라토너들도 제일 많이 나왔죠. 네. 대성고등학교에서. 근데 이제 다시 육상에만 해도 관심이 있고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 지사가 됐으니까 네네. 좀 더 지원을 이제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나면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게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제품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조언에 따라서 이제 착화도 해보고 알맞은 제품을 샀다고 생각해봤습니다만은 이 물집이 참 문제더군요. 네, 이 발바닥 물질이. 물집을 좀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발이 네. 우리가 이제 그 조깅화가 있고 경기화가 있고요. 네네. 준경기화가 있거든요. 네네네. 경기화라는 것은 그래도 그 물집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발이 놀게 네,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양말도 요즘에는 그 기능성 있는 거 신고 레이스를 하는 게 좋죠. 발이 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수들은 많이 뛰어서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계속 뛰다 보니까 그게 굳은 살이 생겼어요. 더 이상 물집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물집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네네. 이게 체중이 실리는 발 앞쪽 또는 이제 네. 엄지 발가락이나 이제 두 번째 발가락까지 이곳에 이제 저희가 힘을 실어서 뒤로 차게 되는데 네. 그쪽에 이제 물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세가 앞꿈치로만 이렇게 그 뒤꿈치를 다지 않고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오히려 무릎이 더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엄지 발가락으로 킥을 해주는. 그러니까 착지 자체는 앞꿈치를 착지하는 것보다는 뒤꿈치를 착지하는 게 좋습니다. 뒤꿈치로 먼저 딛고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마사이 워킹이라고 그렇죠. 배운 그런 움직임을 네,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그 뒤꿈치 네. 솔이 더 두꺼운 거죠. 그렇군요. 네.
체중은 뒤꿈치로 받고 차고 나가는 건 네. 앞으로 차라. 저 느낌을 잘 그래서 살려야겠. 엄지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힘을 모으면은요 다리가 일자가 돼요. 지금 아이고 스님도 달리네요. 대단하신 분이군요. 아마 아유. 네, 의료 지원을 이제 스님이신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엄지 발가락 쪽으로 안 모아주면은 팔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발이 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엄지 발가락 쪽으로 킥을 해주게 되면은 다리가 일자가 되면서 골반도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로 형성이 되거든요. 네네. 지금 박창하 씨 같은 경우 일자로 지금 디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엄지 발가락 쪽으로 지금 킥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럼 저도 엄지에 물집이 잡혔으면 잘 뛴 건가요? 그렇죠. 네.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테이핑을 감고 뛰기도 했었는데 네. 나중에는 그냥 굳은 살이 생겼어요. 네. 박창하 선수는 남평수 선수 그리고 박상현 선수와 거리를 많이 벌렸습니다. 전년도와는 조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만 결국 레이스 막판 3km 남은 지점까지 거리를 벌리면서 독주를 이어갑니다. 저렇게 시간을 계측을 또 마지막 페이스메이커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리미트 제한 시간은 저희가 5시간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박창하 선수 페이스가 네네. 2시간 30분대 꼴이 나는 그런 페이스네요. 네네. 참 기량이 많이 좋아졌어요. 2시간 30분대 그것도 아마추어와요. 네. 2시간의 장벽을 허물기까지는 이런 일반인 분들의 마라톤에 대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요. 네. 전년도에는 머리 염색도 하고 유니폼 색깔이 밝았는데 올해는 팔토시도 검정색이고요. 준비를 단단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팔토시를 준비했다는 것은 네네. 비가 올 걸 미리 알고요. 네네. 네,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토시를 준비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미리 뛰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일기예보, 기온, 그날의 기온, 또 뭐 이런 걸 보고서 유니폼을 준비하거든요. 일반인 분들도 이제 뭐 아직은 마라톤 대회가 올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겨울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네. 이 겨울에는 잘 달리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들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체력 훈련이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육상 마라톤 선수들은 겨울 농사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해의 기량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름에는 더워서 체력 훈련을 많이 못 합니다. 네네네. 겨울에는 날씨 기온이 낮기 때문에 각종 우리가 서킷 트레이닝이라든가 웨이트 트레이닝 또는 거리주 같은 걸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잘 뛰려면은 겨울에 동계 훈련을 착실히 해줘야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동계의 그 체력 보강도 중요하고 평소 이제 식단 관리도 또 중요하겠고요. 네. 잘 달리기 위해서는 또 체중이 불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더군요. 케냐 네. 선수들이 잘 달리는 이유가요. 네네. 우리가 크로스컨트리라고 하잖아요. 네. 크로스컨트리 이제 사냐를 달린다든가 네. 지역 높낮이를 달린다든가 했을 때 그 비포장도로를 높낮이를 달리다 보면은 올라가는 데 있고 내려가는 데 있고 또 도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발목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그렇죠. 노면을 접하는 그래서 우리가 네. 믹스 트레이닝이라고 전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크로스컨트리라고 하는데 네. 케냐 육상이 발달된 게 그런 크로스컨트리에 의해서 케냐 육상이 발달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주로 산을 주로 많이 달려주는 네. 높은 산 말고요. 야산이 업다운이 있는데 그런 데서 엘리트 선수들도 많이 달리거든요. 크로스컨트리를 많이 하거든요, 겨울에. 그러니까 이 마니아들도 좋은 기록을 내려면은 산내에 가서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동네 공원이나 이제 뒷산에 가보면 요즘 둘레길을 잘 닦아놨거든요. 아마 그 네. 정도면은 말씀하신 크로스컨트리성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트랙을 뛸 때도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어딘가 모르게 트랙이 물론 넓지만은 한쪽 다리만 체중이 조금 더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트랙 반대쪽으로 만약에 트랙을 10바퀴를 뛴다 하면 5바퀴는 또 반대로 달려주는 반대 운동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군요. 만약 학교 같으면 그냥 트랙만 뛸 게 아니라 계단도 좀 올라갔다 내려오는 루트의 변화를 주면서 네. 달려주는 것이 좋죠. 그렇군요. 저도 이제 건너서 들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트랙은 한 방향이기 때문에 네. 돈만큼 반대로 또 뛴다고 회복 운동을 할 때요. 반대로 또 뛴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군요. 네. 우리가 구두를 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구두 뒤축이 또 이렇게 반드시 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걷는데도 그렇게 한쪽만 닳게 한쪽만 되죠. 다는 경우가 있기 네네. 때문에
이게 그 트랙 반대쪽이 400m 트랙이 넓기 때문에 무슨 지장이 있냐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또 돌아주는 것도 그 균형을 잡는 데 좋죠. 그렇군요. 보라매 공원 같이 큰 공원에 사람이 많은 곳은 반대로 뛰는 것은 위험하니까요. 본인 동네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라매 공원 사람 네. 밤에 많이 뛰죠. 아, 저는 저희 집 바로 앞이라서요. 네. 저도 한번 가보니까 막 네. 걸릴 정도로 뛸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손가락을 저렇게 펼쳐 보이는 거 본인이 이제 1등인 건 거의 확신을 하신 것 같죠? 아, 응원을 하러 나온 네. 동료분들이 있었군요. 네. 이제 스포트 시작했죠? 네, 마지막 스퍼트를 하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너를 돌면 공주 시민운동장까지 얼마 거리가 남지 않기 때문에요. 다시 공주 보호를 이제 통과를 했고 한옥마을 방향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공주보를 막 통과한 최선두 박창하 선수, 아마 이제 같은 팀 동료 또는 이제 식구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달려주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햇살이 비치면서요. 박창하 선수, 이 골인이 이제 완료가 되면 저희가 또 5위권 선수까지 시상식을 또 간단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에 응원하는 사람도 잘 뛰네요. 자세가 깔끔하신데요. 네. 상체와 이 얼굴이 안 흔들릴수록 좋은 게 바로 이 육상 종목 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왼쪽에 지금 응원해주는 사람도 10km 하프를 뛴 사람인데. 네네. 이미 소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와서 이렇게 참. 자, 마지막까지 본인도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저희 윤여춘 해설위원께서는 2시간 35분대의 기록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야겠죠. 이제 마무리까지 긴 거리가 남지 않은 박창하 선수, 전년도에 이어서 또 다시 한번 이 공주에서 좋은 기억을 안고 갑니다. 아마 익숙한 코스였을 것이고요. 본인이 또 조절을 잘 했던 것 같고, 아까 말했지만 또 코스와 선수 간의 합이 또 맞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기량이 지난해하고요, 발걸음이 완전 달라요. 네. 완전히 좋아졌고요. 참 아까 황영조 선수 바르셀로나 얘기하실 때요. 저는 경기 직전에 소나기가 왔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흑인 선수들이 습한 기온에 약한 것도 처음 알았고, 네. 그런 것도 참 마라톤이라는 것도 그 전날과 당일의 컨디션 그리고 코스 컨디션까지 이런 게 합이 좀 맞아야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군요. 흑인들이 수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흑인들은 그 물하고는요, 근육이 체질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정확한 연구 결과도 살펴봐야겠지만 흑인 선수들이 물의 저항도 좀 많이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부력이 네네. 흑인들 근육하고 맞지가 않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네. 흑인들이 수영에는 선수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습도가 높으면은 흑인 선수들에서는 겨드랑이 쪽에서 막 거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자, 박창 선수가 이제 장갑까지 벗어 던지고요. 달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1등인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공주 시민 운동장에 접어들기까지 활짝 웃는 표정으로 이제 접어들겠습니다. 반대편에는 이 반환점을 아마 돌아 나온 여성 참가자 풀코스 1위 선수의 모습도 잡히고 있는데 우선 박창하 선수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들어가네요. 자, 이 마지막 이 트랙을 돌 때 감동은 저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선수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가슴은 터질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전부 내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윤여춘 해설위원의 나는 말씀대로 2시간 35분으로 봤는데 더 빨리 통과할 수도 있겠는데. 엄청나게 스파트를 해서 네, 32분 때 피니시하겠습니다. 장갑 무게까지 이제 뺐기 때문에요. 조금 더 빨라진 듯한 박창하 선수 손가락 하나를 멋지게 펼쳐들면서 참 저 갈라진 저 등의 근육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자, 크게 한번 돌아서 피니시 지점까지 이제 동료분께서 마지막까지 힘을 불어 넣어주셨고 피니시 지점 1017번의 넘버링 박창하 선수가 대단합니다. 동아일보 2018 공주백제 마라톤 풀코스에서 1위를 달성합니다. 2분 32초대의 기록으로 2시간 32분요. 야, 대단합니다. 네. 예. 제가 예상했던 보다 3분 정도 더 빨리 뛰었거든요. 네네. 3분 정도면 1km가 더 되는 거리인데 지난해보다 엄청난 기량이 놀라운 속도로